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 2단원에서 바로 발해의 성립과 발전,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출로 발해 문제는 꼭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발해는 더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발해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한번 쭉 훑고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발해는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들 외울 왕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해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발해의 첫 번째 왕을 우리가 고왕이라고 부릅니다. 발해의 첫 번째 왕 대조영 있죠?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무력적인 왕으로 기억하시면 좋은, 무력이라고 썼어. 무왕. 무왕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무왕, 무왕.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름이 한 글자예요. 왕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발해는 이제 전성기를 누리다가 멸망을 합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도 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능검 이 심화 기준에서 그 중간중간 왕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고왕을 이제 살펴보면, 고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조영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어디서 건국을 했냐? 뭐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다. 뭐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고, 이때 대조영이 건국을 했을 때 이제 고구려인들만 가지고 건국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고구려인의 다수의 말갈인들을 데리고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구조를 간단히 그려본다면 이렇게 있을 때 아주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이었다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다수의 이 말갈인들이 이제 피지배층이 됐다라는 거. 자, 요렇게 발해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동모산 자체는 말 그대로 정말 산이고 좀 좁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나중에 무왕 때 이제 동모산에 쭉 있다가 이제 문왕 때 사실 수도를 옮기게 되죠. 자, 일단 무왕 같은 경우에는 좀 무력적으로 영토를 많이 넓히게 되어서 이 무왕의 이름이, 고왕은 대조영이고 일단 대씨입니다. 발해는 대씨인데요. 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대무예예요. 어때요? 약간 무예에 능할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무왕은 무예, 그리고 무인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우리가 연호까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연호가 인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인으로, 무왕은 무인이다, 이런 식으로 무인, 대무예, 인안이다. 그래서 연호까지 인안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왕은 당신라와 적대 관계였어요. 무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왜 당신라랑 약간 적대 관계일까? 신라랑 당이랑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고구려를 이은 나라가 발해이기 때문에 당신라랑은 초반에 적대인 거야. 왼수 같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지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라와 적대했기 때문에 이 당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을 공격해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등주는 지금의 어디냐면 산동반도입니다. 그래서 산동반도 등주를 공격했는데, 수군을 이용해서, 장문유가 이제 수군을 가지고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 이 등주는 여러분들이 산동반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무왕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라 적대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토를 많이 넓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왕 때는 가장 융성하게, 문왕은 문화교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흠무, 이름이 대흠무라고 합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넓히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워, 이런 식으로 대흠무 이름 외워주시면 좋은데, 이제 흥하게 해서, 나라를 흥하게, 아주 크게 흥하게 했다. 그래서 대흥이라는 연호를 갖고 있습니다. 대흠무, 대흥,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같이 짝지어 주시고, 문왕은 문화교류를 해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이제 어느 정도의 기틀을 정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체제를 어떻게 정비를 했느냐? 삼성육부제로 정비를 하는데, 이 삼성육부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은 원래 이런 삼성육부제도가 딱 완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삼성육부제를 발해 스타일대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육부제는
교재에 표가 있을 거예요. 정당성, 준대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성 위주로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삼성의 육부가 원래 육부는 이호, 예병, 형공 이런 이름인데 충인, 의지, 예신 유교적인 명칭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 정당성 위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 조금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 발해 스타일대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삼성육부제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주자감이라고 이렇게 교육기관도 설치를 합니다. 문왕 때. 문화교류를 하니까. 그러면서 문왕 때는 어느 정도 교류, 외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교류의 한 부분에서는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발해가 다른 나라랑 교류했던 그 길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나라랑 특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당과 교류를 했던 길은 영주도와 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조공도가 있습니다. 영주도, 조공도. 영주도는 육로로 해가지고 당의 장안성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당의 장안성으로 육로로 갔더니 자꾸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이런 식의 북방미조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약탈을 해가고 막 이래가지고 압록강을 타고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배를 타고 산동반도로 가는 해로로 가는 또 조공도가 있어요. 그렇게 길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영주도, 조공도, 당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라로 가는 길도 있었어요. 신라로 가는 건 동해안을 따라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신라로 가는 길이다. 신라도라고 있습니다. 쉽죠? 신라로 가는 길, 길도자 써서 신라도, 우리가 도로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도 갑니다. 일본으로 가는 거는 그냥 이제 바다로 쭉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일본으로 가는 해도를 일본도라고 해요. 쉽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거란과도 교류를 했다. 거란과 가는 길, 거란도. 이런 식으로 발해는 5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무왕 때는 당신라랑 적대였는데, 그런데 문왕 때는 당신라, 일본, 거란까지 이렇게 교류를 했다. 한마디로 당신라와도 교류를 했다. 이런 식의 문화교류. 문왕은 문화교류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런 식의 길까지 나오니까 참고로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당과 제일 친선관계를 보냈다. 그래서 당과 친선관계를 지냈기 때문에 당에다가 발해관이라는 것도 설치해줬어요. 발해관은 당으로 간 사신들이 한번 묵고 가는 숙소입니다. 발해관, 여관의 그 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도로 이렇게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과 교류할 때 우리는 고려국왕이다라는 명칭을 써요. 고려란 뜻이 고구려랑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국호를. 그런데 그 조선은 단군 조선도 조선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조선, 여기도 조선이니까 그래서 고자,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과 조선을 나누는 것처럼 이 고구려도 원래 고려랑 고구려랑 같은 건데 옛 구자, 뭐 구남친할 때 구자를 써가지고 고구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나 고려나 같은 말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이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발해가.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외교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우린 고려국왕이다라는 명칭을 쓴 것도 발해의 고구려 계승을 알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 문왕은 조금 더 어렵게 만약에 나온다면 수도 옮긴 거를 또 추가로 적어 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동모산이라고 했었죠? 동모산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수도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그리고 동경으로 옮기고 다시 상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상경으로 옮긴 건 성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왕은 따로 정리하지 않겠지만 성왕은 수도를 상경으로 옮긴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앞글자 따서 외우면 쉬워요. 중상동상. 여기 동모산이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치면 동중상동상인데 앞에 중상, 라임이 딱딱 맞아요. 중상동상.
중상동상, 동상이 중상이다 이런 식으로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이거는 되게 중경상이죠, 그렇죠? 이거는 약한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동상 정도면 중환자실 가야 돼요. 그래서 중상동상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동경으로 갔다가 또 상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상경이 제일 넓고 평탄한 땅이라 상경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중상동상. 동경까지 문왕 때 수도로 옮긴 거고 다시 상경으로 성왕 때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 옮긴 것만 체크해서 이 문왕 때 중상동까지 문왕이라는 거, 이렇게 수도를 이전했다라는 거, 그래서 수도 이전까지 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상동상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선왕은 간단합니다. 선왕은 영토를 많이 넓히고 가장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대인수입니다. 그리고 선왕 때 가장 전성기를 이뤘다. 그래서 건흥이라고 연호를 말하고요. 인한, 대흥, 건흥, 흥흥, 대흥, 건흥, 대흥, 건흥 이렇게 보시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게 선왕입니다. 그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왕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중국에서 당에서 선왕 때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쪽 바다의 융성한 국가다 이래가지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러줍니다.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불렀다.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라고 하면 이때 어느 정도의 수도였냐? 이거는 우리가 좀 자주 나옵니다. 오경 15부 62주나 이 정도로 영토가 넓었다라는 거. 5경 15부 62주를 완비했다. 선왕 때 발해 나오면 요거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5경 15부 62주. 5, 15, 62.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왕 때 이제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발해가 점차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멸망은 사실 멸망했을 때 이름은 대인선이긴 한데 사실 뭐 멸망한 사람 뭐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는지는 중요해요.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거란족의 이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을 하고 주변을 막 침투를 하는데 이때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돼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했기 때문에 태조 왕건 때 거란이 좀 잘 지내보자라고 낙타도 보내고 막 이렇게 막 조공을 보냈는데도 낙타를 말려 죽였어. 사신들을 막 섬으로 보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거란과 적대한 이유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너네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거란과 적대한 게 이것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발해를.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대조영이 건국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동무산에 건국했다. 아주 소수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무왕은 무력적, 무인이다. 그래서 무에 등하고 무인이다. 그래서 대무의 인한 기억해 주시고 무력적으로 당 신라와 적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당의 등주를 장문후가 공격할 정도로 싸우자. 무력적이다. 그래서 무왕, 인한 이런 식의 무인으로 무의 인 이래도 무인이고 이렇게도 무인이에요. 그래서 인한이라는 연호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문왕은 문화교류. 자, 그래서 대흥이라는 대흥무 그리고 문왕, 대흥. 자, 체제를 정비합니다. 문화를 교류하고 받아들이니까 삼성육부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고 주자감이라는 그런 교육기관도 설치하고 당과 교류했던 건 영주도 조공도, 신라랑 교류하면 신라도, 일본은 일본도, 거란은 거란도. 그럼 우리가 나머지는 그냥 도만 붙이면 되니까 당의 영주도와 조공도 정도만 좀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일본과 교류했을 때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도 이전은 중경, 상경, 동경, 상경, 중상동상 이렇게 옮기게 됐고 상경으로 옮기게 된 건 성왕이라는 거. 이응 받침 성왕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선왕 때는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인수는 이제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 전성기였기 때문에 오경 15부 62주, 초등학생도 아는 해동성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동성국이라고 가장 융성한 국가라는 명칭을 받았다. 이제 멸망 때는 이제 거란족에 의해서 야유라보기가 이제 거란족을 통합을 하고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멸망 연도는 926년이 되고요. 발해가 멸망을 하고 나서는 발해의 왕자들이 고려로 투항을 해서 이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발해 왕자들을 극진히 대우해 줬어요. 왕씨라는 성도 주고 대광현이 내려왔을 때 왕계라는 호칭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발해 유민들을 고려가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해는 이 정도 역사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기해 두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재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과 발전 보시면요. 발해의 건국은 자, 대조영이 고왕이라고 나오죠. 대조영이 어느 산에? 동모산에다가 건국하였다. 698년에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밑에는 통일신라, 위에는 발해 이런 식으로 남북국의 형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남북국의 형세가 되었다.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무왕 보시면 이제 무왕 때는 무력적으로 8세기 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인,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무인. 그리고 당신라랑 적대 관계였어요. 견제했어요. 그 대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과 신라랑은 적대를 했어. 우리가 예전에 십자형 외교 기억하시죠? 고구려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와 교류했다. 그럼 그 십자형 외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구려가 발해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발해는 여전히 누구랑 잘 지내요? 돌궐과. 그리고 백제는 멸망했으니까 밑에 있는 외와, 돌궐 외와는 잘 지내고 당신라는 견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누구랑은 잘 지냈다? 돌궐 외와는 교류했다라는 거. 교재에 있어요. 자, 그래서 흑수말가를 정벌하기도 했고, 이제 무왕이 뭐 이름이 대문예다. 자, 그다음에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 중요하죠. 당의 산동 지방에 등주를 먼저 공격하기도 했다. 자, 이제 무왕으로 넘어갈게요. 문왕은 문화교류를 했다. 문왕은 연호가 대흥이고 삼성육부제에 정비했고 수도를 이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겼고 자 그리고 외교문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표기했다. 어디에다 보낸 외교문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으로 넘어갈게요. 선왕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호를 건흥이라고 했고 오경 15부 62주 이렇게 이거 딱 봐도 와 62주 얼마나 영토가 넓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오경 15부 62주를 정비했다. 최대 영토였다. 전성기다. 전성기였기 때문에 당에서 해동성국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여러분 필기할 부분은 아니고 교재 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앙정치는 여러분들 그 틀이 필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이 중앙정치에 대한 그런 표식으로 이렇게 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치 보시면 삼성육부로 되어 있는데요. 정당성 위주로 했다라는 거. 정당성의 장관이 대대상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보시면 대로 시작하죠. 자, 우리 고구려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대대로였죠. 고구려 대대로. 발해도 대내상. 대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도 고구려 계승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대내상. 자, 그리고 육부에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했다. 충인, 의지, 예신 교재에 써 있죠. 충, 임금에게 충, 어질, 인, 의, 예, 지, 신 이거 모두 다
유교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유교 명칭이구나. 자, 그 다음에 중정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중정대는 어사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리 감찰을 합니다. 우리 암행어사 아시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관리의 비리 감찰을 하는 중정대가 있었고, 주자감이 있었다. 주자감은 최고 교육기관이다. 뭐 성균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 때는 국자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적원. 문적원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문이라는 게 학문이잖아요. 서적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다라는 거죠. 문적원, 책과 문서를 관리했다. 문은 문서, 책은 그래서 문적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외교 문서를 관리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정리해 줄 거는 중전대, 문적원, 주자감장도 보시면 돼요. 중정대는 관리 감찰, 그리고 이 주자감은 교육기관, 문적원은 책과 외교 문서 관리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적, 그래서 서적.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5경 15구 62주 이미 아까 선왕 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 넘어가면 중앙군은 10위가 있었습니다. 도성을 방어하는 10위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군은 각 지역의 지방관이 지휘를 합니다. 중앙군 10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앙군 10위. 자, 그리고 나서 발해의 대외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해의 대외관계도 이미 아까 그 왕들 역사 얘기할 때 한번 훑고 간 부분인데요. 건국 초기에는 당과 대립을 했지만, 무왕 때 심지어 공격을 했지만, 문왕 때는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요거 아까 말했었죠. 교류했기 때문에 이 산동반도의 발해관이라는 발해 사신들이 한번 묵고 가는 숙소, 이런 사신들의 그런 숙소인 발해관이 있었다. 자, 그리고 신라랑은 적대관계였지만 나중에는 신라도로 이렇게 문화교류도 어느 정도 했는데요. 이 적대관계 2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당에 그 빈곤가라는 게 있었어요. 빈곤가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특징으로 외국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과거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외국에 유학 가서 보는 시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당이란다. 신라랑 발해 그 학생들이 은근한 성적 경쟁을 했는데요. 왜냐면 통일신라에도 이런 최치원이나 이런 최용경 삼최 있잖아요. 이런 그 당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통일신라는 육두품들이 이런 승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학을 가는 식으로 당나라 유학을 많이 갔는데, 이 당나라 유학생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성적 경쟁도 있었고요. 첫 번째 이 쟁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장 사건에는 그 자리 싸움이에요. 발해 사신하고 신라 사신하고 발해가 나 더 높은 곳에다가 내가 앉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신들의 자리 싸움, 약간 기선제압, 자리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재서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등수대로 서열, 등수 기재가 되는 건데, 발해가 진 거예요. 발해 학생이. 그러니까 발해 학생이 지니까 발해 학생 그 아버지가, 이건 치맛바람도 아니고 바짓바람으로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등수가 밀리냐, 다시 한번 올려줘라. 이거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왜 신라 학생한테 우리가 지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건의를 했던 등재 서열 사건이 있습니다. 등수에 관련된 등재, 등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건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식으로 약간 신라랑 이런 식의 은근한 기싸움이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과 신라 견제를 위해서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 신라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 아까도 말했지만 고려 국왕이라는 외교 이런 문서가 있었다. 자, 발해의 성격, 요거서 시험 잘 나와요. 발해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당의 문화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고구려 계승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고구려 계승 의식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계속 얘기했죠.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 고려는 고구려란 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고분 양식, 이 고분 양식이라는 건 굴식 돌방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본 강의할 때 설명해드렸죠. 굴식 이제 입구가 있고 돌방이 있고 벽화가 있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고분 양식을 했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모주림 청장도 있어요. 모주림 천장이라는 거는 이 네모에, 이 천장에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네모 이렇게 모를 줄여가지고 천장 모양을 마치 종이접기 한 것처럼, 요게 바로 모주림 천장입니다. 이게
발의 무덤에 나온다. 자, 그리고 온돌. 자, 여러분 온돌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북방민족한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돌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겁나 무거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돌 양식이라는 건 정착 생활을 했던 고구려인들만 있었던 풍습이라는 거죠. 말가일족들은 온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악동 뮤지션이 몽골에서 왔잖아요. 그 몽골 사람들은 게르라는 텐트가 있어요. 마치 서커스단 같은 텐트거든요. 이렇게 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르라는 텐트를 치는데 이거 치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철수는 한 2시간도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형 천막을 짓습니다. 온돌 절대 안 만들죠. 온돌이 발에 있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고구려 개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석등도 이 석등의 연꽃무늬가 고구려 느낌이었고 이런 식으로 고구려 문화와 유사하다. 자, 독자적인 천하관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다 사용을 했죠. 인한, 대흥,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 황상이라는 표현은 문왕 때 썼는데요. 황상이라는 거는 왕보다도 더 높은 황제보다도 더 높다라는 느낌으로 독자적인 황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거.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비에 황상은 슬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혜가 죽었을 때 황상이 슬피 울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썼다라는 거, 뭔가 독자적인 그런 천하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고구려 계승예식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당계승도 나올 거예요. 당의 계승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아마 교재에 있는 거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육부제 자체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고 상경 용천부에 있는 뭐 주작대로라던가 그 상경 용천부에 있는 발의 그 성이 장안성의 영향을 받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삼성육부제와 상경의 주작대로 같은 거는 당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를 정비한 게 장안성 스타일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54회로 우리가 최근 기출 중에서 발해에 대해서 나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소개해 주실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겠죠? 자, 이것은 일본의 이시야마사에 소장된 가구영원 불정 존승 다라니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해동성국. 해동성국이라 불린 가의 사신 이거정이 가져간 것으로 당시 양국의 교류와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동성국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예요? 가는 발해겠죠. 그래서 발해로 알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광군을 설치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광군은 고려 때 만들게 됩니다. 고려 때 거란 대비 부대로 광군을 설치하게 돼요. 나중에 고려 때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에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구서당 10정은 어디예요? 신라죠. 통일신라. 신라 시대보다는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고려 광종 때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요거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오경 15부 62주 아 이거 발해구나. 이렇게 넓은 나라는 발해밖에 없었지. 이러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외사정을 파견한 것도 역시 통일신라 문무왕 때. 통일신라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막 관리를 감찰하기 위해서는 발해는 뭐가 있었어요? 중정대가 있었죠. 그래서 외사정은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거기서 바로 발해, 해동성국, 오경 15부 62주, 선왕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게 발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오늘 내가 발해는 완벽히 끝낸다는 마음으로 항상 하는 거면 이 역사 공부할 때는 나중에 또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완벽히 외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렵다 그런 건 다시 한번 또 보고 반복하시면서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반복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발해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교재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어려운 점은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댓글 이용해서 꼭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